안녕하십니까. 원룸 멘토링 스쿨의 교장입니다. 오늘은 원룸 매수 후에 관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원룸 투자 사업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했습니다. 원룸 매수 전 단계, 그리고 사용 수익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도 단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두 번째 단계이죠. 사용 수익 단계에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독자분들께서 많은 질문들을 해주십니다. 원룸 매수를 하고 난 다음 관리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 하시고 의문점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질문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리적인 측면에 대해서 한번 일목요연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관리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룸이 10억에 이제 매매를 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거기에 융자가 4억이고 보증금이 3억이고 인수금액이 3억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총 월세가 예를 들어서 뭐 350만 원이다 이렇게 나와서 4억에 대한 이자를 만약에 이제 공제가 예를 들어서 한 12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렇게 빼게 되면은 사실 이제 내인태에 이제 실질적으로 나오는 돈은 230만 원이죠. 근데 그 230만 원에서 건물주가 부담해야 되는 또 금액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관리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관리비는 크게 한 4가지에서 5가지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물세 있습니다. 물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수도 계량기가 세대별로 이렇게 달려 있지만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계량기가 한 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일이 정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건물 이제 주인이 물세에 관련된 부분은 건물주가 이제 부담을 하게 되죠. 보통 이제 여름에 아니면 겨울에 물세가 조금씩 틀리게 나오고 지역에 따라서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경우도 있고 2달에 한 번씩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름 겨울 해서 1년 정도 통틀어 보면 나오는 금액이 10가구 기준 하면 보통 한 8만원 선 정도 왔다 갔다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공동전기세입니다. 공동전기세는 복도에 센서등 있잖아요. 센서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나오는 전기세인데 보통 이제 한 달에 한 3,000원에서 한 5,000원 선 정도, 이것은 크게 이제 크지 않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건물의 청소비라는 게 있습니다. 건물 주차장의 청소, 그리고 분리수거, 그리고 계단, 복도 청소 등이 있는데요. 건물 청소비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을 만약에 청소를 한다 그러면 보통 한 달에 6만원, 한 달에 한 4번에서 5번 정도 청소를 하겠죠.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한 6만원 선 정도 하고요. 일주일에 2번 한다, 예를 들어서 뭐 화요일, 금요일 이렇게 일주일에 2번 하게 되면 보통 한 10만원 선 정도 보시면 됩니다. 한 달에. 그래서 청소비가 나갈 거고요. 세 번째로 인터넷이라든지 TV 수신료가 나가게 됩니다. 이 부분도 각 통신사마다 조금씩 틀릴 수가 있습니다. 보통 한 10가구 기준에서 8에서 한 10만원 선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물세라든지 공동전기세라든지 청소비라든지 그리고 통합 인터넷 비용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4가지가 있고 또 한 케이스가 원룸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원룸들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원룸인 경우에는 보통 한 달에 전기세가 한 1, 2만원 정도 들어요. 그리고 뭐 관리비하고 뭐 기타 이렇게 부대 비용 이렇게 다 따지고 보면 한 달에 한 15에서 20만원 정도가 추가적으로 더 든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순수 이제 월세를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230만원이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매달 고정적으로 빠지는 게 예를 들어서 물세가 예를 들어서 8만원, 그리고 청소비가 10만원, 그리고 인터넷 비용이 8만원, 요렇게만 한다 그래도 한 26만원 선 정도, 그래서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부분이 약 한 25만원에서 넉넉 잡고 한 30만원 선 정도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관리비에서 빠져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년 단위로 해가지고 낼 수 있는 것은 또 이렇게 정화조 청소비 이런 부분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원룸에 관련해서 제가 세금적인 부분은 따로 한번 시간을 뽑아가지고 여러분들과 한번 얘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원룸에 들어가는 관리비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룸 구매 후에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첫 번째는 이제 위탁 관리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직접 운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원룸을 자기 어떤 지역에서 원룸을 이렇게 구매하는 경우도 있고, 타 지역에서 원룸을 이렇게 타 지역의 원룸을 이렇게 구매하는 케이스도 저는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이 문의 주시는 것들 중에서 하나가 타 지역에 이제,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타 지역에 이제 원룸을 구매할 때 관리적인 측면 이 부분 상당히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속 시원하게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위탁 관리가 있습니다. 위탁 관리는 보통 뭐 금액적인 부분이 이래요. 어떤 지역은 가구당 뭐 얼마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구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냥 한 10가구 정도 기준하게 되면 보통 청소비 포함해 가지고요, 한 20에서 한 25만원 정도로 원룸을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원룸을 전문적으로 관리해주는 관리업체가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 중개인이 관리하는 패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만약에 원룸 관리 업체를 만약에 써서 위탁 관리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수선이라든지 건물 관리적인 측면은 상당히 이렇게 유리한 부분이 사실 있어요. 하지만 원룸, 그러니까 중개인 분들이 이렇게 관리해주는 부분들은 원룸 임대와 그리고 세입자에 관련한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잘 원만하게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원룸을 위탁 관리를 한다 하면 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이 좀 더 좋냐 하면 원룸 중개인들하고 함께 이렇게 위탁을 이렇게 시키는 것이 상당히 좀 원룸을 운영하는데 그쪽 분들은 상당히 잘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시는 게 훨씬 편하다는 것을 제가 미리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운영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직접 운영하는 방식은 말 그대로 본인이 이제 직접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건물 예를 들어서 청소도 자기가 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이렇게 방법이 있지만 청소를 자기가 예를 들어서 뭐 직장을 다닌다든지 청소하기 좀 힘들다고 하면 청소비만 예를 들어서 외주를 주고 나머지는 직접 이렇게 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 지역에서 원룸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 이렇게 여러 가지의 특징을 보면 일단은 그 지역에 주기적으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내려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가 이제 고향이라 가지고 뭐 부모님을 예를 들어서 뭐 뵈러 간다든지 주기적으로 이렇게 내려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운영도 가능하시고요. 아니면 그러니까 타 지역에 형제라든지 아니면 친척이 있어가지고 급한 일이 생겼을 때 거기 이제 예를 들어서 원룸을 가볼 수 있게끔 부탁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사이가 된다면 직접 운영하는 방법도 나쁘지는 않다고 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원룸을 매매했는 중개소가 있을 겁니다. 그 중개인과 함께 같이 협업해서 원룸을 이렇게 위탁 운영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 방법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보일러가 고장났어요. 그래서 따뜻한 물이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됐을 때 멀리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나오기가
그쪽으로 가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러면 전화를 해서 그쪽이 지금 보일러가 고장난 것 같은데 한번 가봐 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쪽에서 이렇게 바로 현장을 이렇게 가볼 수 있는 부분들, 이렇게 이제 직접 운영하는 방법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원룸을 타 지역에서 만약에 운영을 하신다 하면 될 수 있으면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렇게 원룸 중개인을 관리인으로 둬서 한 달에 예를 들어서 한 20에서 한 25만 원 정도 청소비 포함해서입니다. 한 20에서 한 25만 원 선 정도 주고 관리를 맡기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원룸 관리를 하면 크게 큰 패턴으로 보면 한 5가지 정도 패턴이 있어요. 그 중에서 먼저 건물의 내외부를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는 방법이 첫 번째입니다. 이것은 건물에 청소를 외주를 줘서 청소를 시키면 됩니다. 두 번째로 건물 내외부를 수선하는 일련의 활동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건물 뭐 예를 들어서 203호에 수도가 예를 들어 켰는데 이제 물이 안 나온다.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집주인한테 전화를 하겠죠. 그러면 집주인이 만약에 멀리 있다. 그러면 뭐 당황할 필요도 없죠. 바로 이제 원룸 관리하는 분에게 전화를 해서 안 그래도 그쪽에 지금 물이 지금 안 나오고 있다는데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가까이 있다 보니까 가서 확인할 수 있죠. 이런 부분들 관리인이 있으면 상당히 편할 수 있겠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타 지역에서 이제 원룸을 이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공실 발생 시 대응하는 일련의 이제 활동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가장 이 부분이 조금 이렇게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라고, 관심도 가지면서 의문이 드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과연 원룸에 이제 빈방이 이제 생겼을 때 어떻게 이제 대처를 하느냐 이 부분인데,